오늘은 일상생활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책으로 같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지우고. 자, 모둠이 조사할 장소를 다음이 예를 참고하여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 학교, 등하굣길, 경기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 지금 모둠이 없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을 선택했다. 그러면 선택한 장소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그림으로 그립니다. 위치 에너지만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운동 에너지만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모두 가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롤러코스터에는 위치 에너지 있고요. 처음 출발 지점을 기준면으로 할 때 중력에 대해 일을 하여 높은 곳으로 올라갔으므로 위치 에너지를 가진다. 운동 에너지도 있겠죠.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중력이 롤러코스터를 아래로 떨어뜨리게 한 일의 양만큼 운동 에너지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를 이렇게 정리해 보는 시간 요 한 가지씩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해당 사례를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여러 가지 요 중에서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하여 자료를 만든다. 아까 우리 책에 있었던 롤러코스터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위치 에너지만 가지는 경우는 댐에 고여있는 물, 기준면을 댐 바닥.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만 가지는 경우는 기준면이 다 있어야 돼요. 널뛰기에서 높이 뛰어오른 사람, 기준면은 지면이 됩니다. 번지점프를 하기 위해 올라가 있는 사람, 기준면은 지면이 되겠죠. 운동 에너지는 투수가 던진 야구공, 돛담배를 움직이는 공기운동, 풍력 발전기에 날개를 돌리는 공기운동 이런 얘기죠. 모두 가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겠는데요. 중간쯤 내려온 롤러코스터, 날아가는 축구공, 운행 중인 비행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씩만 적어서 선생님에게 그 교과방에 단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정리하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잠시 멈추고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본 다음에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푸셨나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에너지. 1. 과학에서는 물체의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였을 때 힘이 일을 하였다고 한다. 그죠? 물체를 들어올릴 때는 중력에 대해 일을 한다.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는 중력이 일을 한다. 일의 양은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죠.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에너지로, 에너지는 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중력에 대한 일과 위치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물체를 들어올릴 때 필요한 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땡땡만큼의 힘이 필요하다. 중력만큼의 힘이 필요하다. 들어올릴 때는 중력만큼의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물체를 들어올릴 때 한 일, 질량이 m이 물체를 지면 높이 h만큼 들어올릴 때 중력에 대해 한 일의 양은 9.8 질량 곱하기 높이 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 질량이 m인 물체가 높이 h인 곳에 있을 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 mh이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높이에 비례한다. 자, 그 다음, 중력의 한 일과 운동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는 중력이 작용을 하는데요. 자유낙하할 때 한 일은 질량이 m이 물체가 높이 h만큼 낙하했을 때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어떻게 되죠? 6.8 mh인데, 자, 운동에너지의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력 v로 운동할 때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운동에너지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번. 질량이 2kg의 물체의 일정한 속력으로 5m만큼 들어 올렸다. 힘의 방향은 들어 올렸다 라고 했으니까 위쪽이겠죠? 크기는 얼만큼 됩니까? 9.8 곱하기 2 중력만큼이 힘의 크기가 되겠죠. 9.8 곱하기 2는 19.6 되겠습니다. 이동거리는 5m. 이동이네요. 5m.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19.6 곱하기 5는 98줄 되겠습니다. 2번 OX 하세요. 1번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다. OX. O, 그렇죠.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중력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보다 크다. 운동에너지와 같다. 되겠죠. 질량이 m인 물체를 높이 h만큼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릴 때 중력에 대한 일은 9.8 mh다. 당연히 맞습니다. 자, 위치, 운동 모두라고 쓰세요. 공중에 정지한 놀이기구. 정지했으니까 속력은 0이에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겠죠. 지면에서 굴러가는 볼링공. 지면을 기준면으로 한다고 했죠. 그럼 높이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만 가겠습니다. 떨어지는 스카이다이버. 떨어지는 중이네요. 그러면 모두 가지고 있겠죠. 위로 올라가는 로켓. 올라가는 중이죠. 그러면 얘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개념 정리가 되었나요? 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거가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들 또 잠시 멈추시고 여기에 우리 중간고사 범위 말고요. 그 뒤부터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풀어보시냐면 여러분들 풀려 있겠지만 5, 6, 7, 8 이 개념 찍고 가기 5, 6, 7, 8이랑 개념 적용하기는 어디까지 했죠? 4번이랑 4, 5, 8 보시면 되겠네요. 4, 5, 8. 자, 지금 멈추시고 5분 정도 풀어보신 다음에 문제풀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개념 짚고 가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일의 양은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로 구하며 단위는 뭘 사용한다? 줄을 사용한다. 물체를 들어올릴 때 한 일의 양은 그 높이에서 물체가 가진 무슨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냥 위치 에너지 해도 되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같다. 7번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하며 뭐를 곱하는 거죠? 중간에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로 구한다 했습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라고 하며 질량에 비례하고 어디에?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개념 적용하기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1kg의 물체 A는 4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고 질량이 2kg의 물체 B는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운동에너지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질량은 2배인데 속력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죠? 얘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의 제곱이 운동에너지에 해당이 되고 2kg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되겠네요. 그럼 몇 배가 되죠? 1 곱하기 4의 제곱 대 2 곱하기 2의 제곱은 2대 1이므로
물체 A의 운동 에너지는 B의 2배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우는 질량이 2kg인 상자를 1m까지 높이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렸다. 1m 들어올리는데 한 일의 양과 바닥면을 기준으로 할 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자, 어떻게 구하죠? 한 일의 양은 F 곱하기 S 얼마죠? 2kg인 물체를 들어올리니까 9.8 곱하기 2가 힘에 해당이 되겠고 1m 들어올렸으니까 바로 9.8 곱하기 2 곱하기 1, 19.6줄이 1의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인데요. 2 곱하기 1, 19.6줄 되겠습니다. 일과 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있죠? 해준 일만큼 에너지를 갖는다. 중력에 대해 한 일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 3단원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요거 그대로 읽지 마시고 그대로 6단원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6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안녕.